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난번 조국 사태가 막 불거져 나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?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이와 함께 미얀마인지 동남아 순방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가볍게 주고받는 대화 중에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문제는 보니까 뭐 제도의 문제 같다. 그 딸의 입학시험 문제가. 그러니까 그 제도를 조금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. 여기서 이제 불거져 나와서 현 문재인 정부는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늘리고 수시 모집을 줄인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특목고 뭐 자사고 무슨 뭐 외고 이런 특수학교들을 폐지해버리고 다 일반고로 만든다. 이런 선언까지 나갔습니다.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발 문재인 정부는 입시 제도만은 손대지 말아달라.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또 나무라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?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전반부가 지나고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막 시작이 됐는데 후반부가. 문재인 대통령은 참 기가 막히게 집권 이래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. 외교, 안보, 경제,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가 막히게 나라를 망쳐왔는데 이제 할 일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뒤집기만 하면 돼요. 반대로. 예를 들어서 탈원전한 것을 다시 원자력 발전 돌리고 그 평양으로 향하던 눈길을 일본이나 미국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건 거꾸로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바쁠 텐데 입시제도까지로 손댄다. 문재인 정부가 잘못할 것은 뻔합니다.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정책이 그래왔듯이 그것이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첫째 이유고 둘째 또 하나는 뭐냐. 이 사람들이 아까 무슨 남들이 몇십 년 시간과 노력 재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특목고들을 다 좋은 학교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한다. 이거는 헌법 31조에 명백히 반합니다. 헌법 31조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. 1항에 그렇고 6항에 교육의 제도와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도 정한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시행령, 국회 통과한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 영을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는 기본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.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. 아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.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한테 당신네 나라 종교가 뭐냐 그럴 때 요즘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제가 외국 사람과의 접촉이 요새는 많지 않아서 그런지. 그럼 저는 그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. 우리나라에는 한 가지 종교밖에 없다. 그것은 기독교도 뭐 불교도 마호메교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종교는 자식이다.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기 때문에 그저 자식이 다 종교다.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뭐 부처님들하고 절에 가는 것도 뭐 다른 다른 수고한 종교적인 행사 모든 것이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이 종교다.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식을 과보하는 나라가 없죠. 자식을 너무 과보하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데 너무 노력이 들어가고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 부작용을. 자식을 안 낳는 것이 더 악화돼서 결혼도 안 하고 이것이 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자식을 아끼다 보니까 오는 부작용이거든요.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쁘게만 작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자식들의 교육에 그만큼 열의를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과 뭐 7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산업화도 민주화도 또 선진화도 가장 눈부시게 일어나서 오늘날 한국을 만든 것이 사실은 가장 그 요인이 된 것이 교육에 대한 투자 열정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따라서 무슨 뭐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든가 목동의 집값이 오른다든가 각종 부동산 정책, 뭐 경제 정책도 같이 널뛰어서 참 우리가 그로 인한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제가 중고등학교, 대학교 다니면서도 매년 바뀌어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 1년 선배, 1년 후배하고 또 다른 체제하에서 시험을 다 치르는 거고 근데 그때마다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전부 변화를 통해서 조금 낫게 해보자. 외국의 예를 따라보자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전진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은데
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입시제도. 그것이 뭐냐면은 각 학교에게 자율적인 기회를 주는 겁니다. 바꿔거나 자율권을 주는 거죠.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요즘 외국 유학들 많이 가시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의 학교 다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? 입시 정책을 하버드는 하버드가 알아서 하고 예일은 예일에서 하고 다만 이제 SAT 뭐는 우리나라에서 수능 같은 시험을 거기서는 1년에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치고 또 수능은 꼭 뭐 고3 때 치는 게 아니라 일찍 쳐도 되고 좀 늦게 쳐도 되고 그런 수능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사실은 국가에서 치는 게 아니라 이 국가가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큰 그 사립단체에서 이제 SAT 같은 걸 주관해서 그 성적을 하버드면 하버드에서 그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요새 우리나라처럼 내신이라든가 또 자기소개서 논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든 입시에 관해서 완전히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게 외국 선진국들의 예입니다.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걸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조국이 사태가 뭐냐. 그렇게 맡겨놓으면은 뭐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설쳐가지고 이 공정사회 또 공평사회에 반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냐. 뭐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는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자는 건 내년, 내후년 이렇게 급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시제도를 지금부터는 절대 손대지 말고 뭐 동결이라고 그럴까요? 딱 더 이상 타치하지 말고 다만 한 10년 후 교육 연구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한 10년 후에는 자율로 한다. 그렇게 멀리 하자는 겁니다. 멀리 정해놓고 우리가 우리 생명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고 뭐 그래서 의료 과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 모자란 우리 국회의원들 대통령 뽑아가지고 우리가 다 맡겨놓잖아요. 뭐 그러니까 잘못해서 나라가 망쳐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다른 것도 맡기는데 이 교육 입시 정책도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. 뭐 객관식으로도 해보고 주관식으로도 해보고 거기다가 체능고사라고 해서 이 입학생들의 7분의 1, 뭐 몇 분의 1은 이 무슨 공던지기, 달리기 이런 것도 섞어보고 뭐 별별 노력을 다 해봤거든요. 뭐 수시, 정시도 해보고 뭐 학교도 여러 형태로 만들어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도 인류중학교란 경기중학, 서울중학, 경복장 학교를 없애버렸어요. 입시 경제 시라니까요. 지금까지 그 세 학교는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별별 학교를 없애는 것도 그 당시 있었던 것이 뭐 60 몇 년이었으니까 반세기 전에 해봤던 일입니다. 그러니까 별별 방법을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제도 변화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가만 놔두고 마지막 방법 자율에 맡긴다. 그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?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 책임지고.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되 그 실시는 한 10년 후에 하고 그런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교육기관에서 연구하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제발 입시제도만은 손을 대지 말기를 그리고 학교를 없애는 그건 위헌입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